연애 실무 12주차 1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연애 견적서입니다. 자, 연애 견적서의 구성 요소인데요. 그러면 학습 목차와 내용, 먼저 목차 1강은요, 교재 11장 2절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학습 내용은 유형별 견적이 구성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11주차 강의 2강과 3강에 이어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자, 학습 내용은요. 연애 경력서의 구성 요소. 이 부분은 11주차 2강과 3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12주차 1강에서는요. 창립기념식 외 연애 견적서와 출장 연애 견적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기념식의 연애 견적서는 일반 행사 중에 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11주차 2강과 3강에서 학습했던 내용, 즉 연애 견적서의 구성 내용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기념식의 연애 견적서와 출장 연애 견적서 이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애 견적서입니다. 호텔 연애는요, 연애 유형과 그 다음에 초청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가족 모임과 일반 법인의 모임에서 요구되는 품목이요, 확연히 다르고, 같은 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혼식 가족 모임과 그 다음에 회감년, 장수형과 돌잔치. 이 품목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행사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유형별로 요구되는 항목이 틀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연애 견적서에 그 품목들이 거기 행사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요, 그 호텔 연애에서 행사의 유형별로 요구되는 항목들을 먼저 확인하고요. 견적서의 유형별로 산출되는 법을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2주차 2강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의 메뉴를 또 연산 수식이나 기타 서식 등을 학습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린다면요. 가족 모임 대표적인 견적 항목은 어, 장수연, 그 다음에 돌잔치, 그 다음에 결혼식과 약혼식 이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린다면 모든 모임에는 식료와 음료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케이크가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회감년도 생일 잔치고요.
돌잔치도 생일잔치고, 그리고 결혼식과 약혼식도요, 기념 케이크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가족 모임 중에 장소용과 100일 돌잔치는요, 상차림이 들어갑니다. 생일상 들어가고, 결혼식에는 이제 이런 상차림 들어가지는 않죠. 그리고 장수용과 돌잔치의 차이점은 밴드에 있다고 했죠. 밴드, 국악인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죠. 현수막에도 일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꽃장식에서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잔치에서는 좀 뭐 풍선 장식이나 이런 꽃장식이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결혼식은 아무래도 경건하게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연주 부분도 좀 클래식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나 뭐 쭉쭉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가장 화려한 부분은 꽃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장식이요. 기타 보게 되면 이제 살인과 드레스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해당하는 이 견적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반 행사인데요. 일반 행사는 다양한 행사가 있긴 합니다만 보게 되면 학술대회가 좀 가장 큰 행사예요. 좀 난해한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정기총회는 이제 지난 강의 좀 다뤘죠. 누구든지 좀 한번 아마 이런 호텔의 연회부서에서 예약실에 근무하게 되면 정기총회 행사를 아마 제일 먼저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총회 행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기총회도 국제학술 대회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학술대와 정기총회는 같은 컨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는 컨벤션 규모로 진행되는 큰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력을 갖춘 분들이 이 학술대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립 기념식은요, 학술대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한 행사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VIP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항목에서 보게 되면 학술대에는 이제 전야제 리셉션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국제학술대는 이제 보게 되면 룸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룸 사용, 이런 게 객실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찬, 음료, 룸 사용료, 그 다음에 이제 장치장식들이 들어가고요. 정기총회는 이제 식료, 음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케이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념 케이크요. 그 다음에 장치장식. 창립 기념식에는 이제 케이크가 들어갑니다. 정기총회는 케이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창립총회는 어떻게 돼요? 창립기념식은 개인의 어떤 생일 잔치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크가 준비되고요. 그 다음에 룸 사용료, 좀 룸을 전날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이런 창립기념식은요. 꽃장식도 좀 화려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치장식. 근데 결혼식보다는 이제 꽃장식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파티인데요. 이제 호텔 외의 장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료와 음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차이점은 출장비가 추가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장비가 견적서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업 행사에서 가장 난해하고 큰 행사인 창립 기념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호텔에서 개최되는 대규모의 창립 기념 리셉션은요, 대체로 많이 알려진 기관이나 기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립 50주년이 되는 기관이 행사를 준비하면요, 관련 VIP만 아니어도 수백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방송국, 언론사, 그리고 병원, 이런 등은요, 대규모 인원이 이제 참석하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전북은행 창립 50주년 행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장이나 또는 뭐, 기획부 장관, 재정기획부 장관이나 또는 상위단체 어떻게 해요? 은행연합회 회장, 그리고 각계 모든 은행에 해당하는 행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금융과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들도 참석할 수 있겠죠. 창립기념식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주최 측에서는 또 비교적 높은 단가의 주문과 많은 연출 장식이 준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창립기념식은 이렇게 많은 VIP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객단가가 상당히 높고요. 많은 연출 장식이 준비되기 때문에 호텔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주 그 호텔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최 측은 주로 이제 칵테일 리셉션과 정창 코스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요. 또는 많은 그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스탠딩 뷔페만으로도 개최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뭐 한 1000명씩 오시는 고객, 2000명씩 오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정찬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스탠딩 뷔페만으로 합니다. 조합의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는 창립 기념식은요. 회원 수가 많지 않은 조합들은 보통 모두 참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많은 VIP를 모시는 행사는요. 스탠딩 뷔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각 항목들로 들어가는 것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료이죠. 창립 기념식에 제공되는 메뉴는 앞서 언급되듯이 많은 VIP를 모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스탠딩 뷔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뷔페는 이제 앉아서 식사 제공이 가능한 식사한 뷔페와 그 다음에 이제 서서 먹는 스탠딩 뷔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스탠딩 뷔페는 이제 칵테일 리셉션 형태로 진행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음료와 그 다음에 식료와 음료가 같이 준비되는데요. 서서 먹는 형태이죠. 이러한 이유는요. VIP를 모시고 저녁 만찬을 모두 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준비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다수의 VIP는 저녁 약속이 수개월 전부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스탠딩 뷔페는 립세션은 립세션대로 하고 또 만찬을 별도로 가능하신 분들만 초대해서 별도의 장소를 또 마련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 조합과 같은 기관에서는요, 정찬 코스가 일반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정찬 코스는 서양식과 중국식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음식이고 또 메뉴가 준비된다면 가능하다면요, 한정식도 권유할 만합니다. 스탠딩 뷔페로 제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탠딩 뷔페로 제공될 경우는 스탠딩 뷔페 메뉴 있죠. 가격대별로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메뉴. 주로 고객이 선호하는 요리들로 요리사가 즉석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메뉴를 말합니다. 주로 생선초밥이나 생선회, 주방장 특선 메뉴 등이 준비되고요.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여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탠딩 뷔페에 조리사가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면 좀 더 품위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스탠딩 뷔페와 스페셜 메뉴로 구성된다는 것. 그래서 주문 오더를 받을 때 가격대별 스탠딩 뷔페 메뉴를 제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메뉴를 견적서에다가 또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이 어떻게 돼요? 고객이 선택하면 객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호텔에 그만큼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세일즈맨, 연회 예약 담당자는 이런 스킬 부분이 매우 요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음료인데요. 음료는 정장 코스로 제공될 경우와 칵테일 립세션, 즉 스탠딩 뷔페로 제공될 경우로 구분됩니다. 정장 코스는 주로 만찬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1인 2.5잔 기준으로 산출하고요. 보통 와인은 6명당 한 병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창 코스에 따라서 화이트 와인과 또 레드 와인이 각각 준비되며 화이트 와인은 1.5잔,
이내로 잡고요. 레드 와인은 1.2잔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야지 참석하신 분들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모두 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왜 2.5잔이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배 제의할 때 따라 드려요. 그러면 한 잔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사 코스 진행이 될 때 이제 한 잔 또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메인 디시가 드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 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세 잔을 더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잔만 따라 놓고 드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칵테일 립세션의 경우에는요, 연회용 칵테일과 음료가 제공되는데 보통 1인당 2.5잔 기준으로 견적서를 산출합니다. 2.5잔 기준의 근거는요, 처음에 담소를 나누면서, 이건 프리 립세션이죠. 식전 립세션, 이때 한 잔, 그리고 건배 제의하면서 한 잔, 그리고 식사하면서 한 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념 케이크 혹은 시루떡이 준비되어 있다면 당연히 샴페인이 건배 제의용으로도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샴페인으로 준비하게 되면 매우 모양새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샴페인과 그다음에 소프트 음료 같이 준비해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견적서를 견적서는 말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비용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케이크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루떡도 제공이 됩니다. 케이크를 대신해서요. 3단에서 5단 정도의 기념 케이크는요, 특별 서비스로 고객을 또 유도할 수도 있고, 대규모 연회의 경우 VIP가 함께 절단식에 참석합니다. 이때 준비되는 케이크의 크기는요, 10m 이상일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비용도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특별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호텔 제과장과 가격을 협의 후에 견적을 산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기념 케이크 대신에 시루떡을 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왜 시루떡이 제공이 되냐, 준비되느냐? 시루떡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생일떡이기 때문에 준비됩니다. 또한 그 정부 기념 행사에서는요, 시루떡을 더욱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생일잔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루떡을 가지고 또, 이 케이크를 대신해서 이 커팅식을 하게 되는데요. 보이는 사진은 이제 시루떡입니다. 시루떡이요. 시루떡을 이제 길게 예, 늘려뜨려서 이제 만드는데요. 시루떡은 보통 규격이 가로 세로가 40cm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13cm를 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그 위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글씨를 흰팥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새겨서 만듭니다. 단점은 좀 뭐죠? 단점은 시루떡이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단점은 케이크처럼 세워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이제 각도를 좀 기울여져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인데 다음은 이제 꽃장식입니다. 창립기념식은 결혼식과 같이 꽃장식 비용이 좀 많이 산출됩니다. 기업에서 이제 테이블 장식을 하는데 꽃만큼 화려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결혼식 못지않게 꽃장식도 비용이 좀 많이 된다는 것. 정찬의 경우에 객석의 테이블 장식용으로만 제공되지만요. 칵테일 리셉션의 경우에는 홀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꽃들이 후드 테이블과 그 다음에 메인 테이블에 장식이 됩니다. 물론 뇌의 빈용 코사지, 가슴에 꽂는 걸 코사지라고 했었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 VIP 분들이 뭐 100명씩 온다 그러면 가슴 꽃도 100개가 준비돼야 되는 거죠. 물론 외부에서 꽃을 준비해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거 준비해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호텔에 주문한 경우가 많아요. 호텔에서는 이 플로리스트가 있어서요.
플로리스트가 그 호텔 로비나 또 레스토랑에 요구되는 꽃을 준비되는 경우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리스트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연회에서도 플로리스트가 또 자기 각자의 역할을 또 하게 되죠. 다음은 이제 칵테일 리셉션에 제공될 경우 꽃장식의 비용입니다. 메인 테이블, 메인 테이블의 크기에 맞는 화려한 장식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드 테이블도 이제 꽃장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음 조각 주위에 또 꽃장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테이블인데, 이제 오드블, 한 손으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오드블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오드블을 이제 올려놓은 테이블에도 이제 장식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꽂는 코사지, 주빙과 내외빈용으로도 이제 코사지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견적서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객으로 또 비용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현수막과 무대 장식.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가격이 좀 이 현판 대비 좀 저렴합니다만, 이 대형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판을 주로 좀 많이 더 쓰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현판은 5개용과 실내용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5개용은 이제 그 호텔 외벽, 그 다음에 실내용은 어떻게 돼요? 행사장 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행사장 안내용 배너도 만드는데요. 흔히 보는 X 배너나 Y 배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내용 배너는요, 들어오는 입구마다 주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과 수량을 확인 후 견적서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사의 비중에 따라서 무대, 이걸 현판 또는 백드롭이라고 하는데요. 백드롭을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무대 전문 제작 업체에 의뢰하여서 견적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영상미죠. 물론 기본 프로젝트는 호텔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립 기념식은 주최자 입장에서 회사가 설립하여 그 다음에 발전되어 온 발전사를 참석 내빈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영상물을 통해 상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프로젝트나 LED 전광판을 이용하게 되죠. 프로젝트는 이제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무상으로도 제공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LED 전광판은 가격이 비싸요. 이 부분도 이제 고객에게 견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음향인데요. 일반적으로 호텔 측의 하우스 조명, 호텔이 가지고 있는 연회장에서 쓰고 있는 조명을 기본 조명을 하우스 조명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조명과 또 음향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전문적인 쇼나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준비가 가능합니다. 견적을 산출할 경우 전문 업체의 관계자와 함께 배석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도우미인데요. 주최자의 일을 도와주고요. 안내와 등록 절차, 시상식, 배웅을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분들을 도우미라고 하는데요. 주최 측에서 요구할 경우에 호텔에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여 일정한 비용을 받고 용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악인데요. 고객이 립세션을 하는 동안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실내악이 연주를 담당하게 됩니다. 보통 피아노 5중주가 준비됩니다만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중창단이나 소규모 오케스트라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도 견적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축가와 축주가 있다면 사전에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도 이 부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견적이 산출됩니다만 고객이 사회자, 사회자에서 연예인급, 또 연예인의 공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섭외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10%에서 15%의 수수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 서비스로 제공되는 얼음 조각이 고객이 요구에 의해서 특별하게 제작된다면 이 부분도 비용을 받고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출장 파티인데요. 출장 파티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위 창립 기념식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파티로 나가는 행사는 주로 외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장 연예의 행사로는 신사옥 입주식이나 준공식, 개업식, 기공식, 출산기념회, 결혼식, 가족모임 등등이 있습니다. 가족모임을 제외한 대규모 출장 연회의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의 VIP가 초대되어 창립 기념식만큼 매출이 높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호텔의 기물과 장비를 옮기는 출장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출장비 기준은 호텔로부터의 거리와 행사 유형, 장비 양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이사짐 센터와 비슷해요. 출장으로 제공되는 메뉴 가격은요, 호텔 내에 제공하는 메뉴와 동일한 가격대로 산출되지만 고객이 음료를 일부 준비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고객과 적정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12주차 2강에서는 견적서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의 주요 관련된 엑셀 프로그램의 주요 메뉴 창들을 탭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